2월 12일 수요일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던 양시장이 그래도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0.1%대의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좀 깊어졌네요. 0.61%가량 하락하면서 7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다가오는 CPI를 앞두고 경계감이 가득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섹터별로 강한 부분이 어떻게 포착되고 있는지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해보면 좋을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긴장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1%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8%가량 하락하는 와중에 LG 이노텍이 강력합니다. 애플이 중국 내에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지 관련된 기대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AI는 0.44%가량의 낙폭을 보이는 반면에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엔캐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연 오늘 시장 내에서 좀 집중해 보실 부분이 조선해운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LGD 현대중공업 이 12%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업종 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게임 엔터 섹터 내에서는 크래프톤이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 즈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탓인지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식품 내에서도 삼양식품, 오리온, CJ제일제당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흐름 내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저희는 지난 종목들 가운데 상승률을 만들어냈던 종목들 혹은 지금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 고민되시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HD 현대미포입니다. 사실 어제 올해 첫 수주를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좀 보여지기는 했는데 저희 최고가 기준, 시가 기준으로 13%가량 밀려난 상황이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수주 소식에 좀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무조건 오른 것만 리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예, 매도 잘못했으면 회초리도 맞아야죠. 네. 그리고 관점 쪽에서 HD현대미포가 생각보다 좀 부진한 이유는 지난 HD한국조선해양이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자회사 중에서 하나 HD현대미포가 상반기에 아직까지 저가 수주 컨테이너선 때문에 조금 좀 실적이 슬로우해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우르르 빠졌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게 되면 하반기는 여전히 실적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수익성입니다. 네.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빠진 게 조금 늦긴 하지만 여전히 실적 개선의 흐름들의 방향성은 변한 게 없다라고 네. 하게 되면 하락한 게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죠. 다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좀 보강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네. 쪽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물 타자. 네. 그래서 좀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네. 쪽으로 화이팅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방송 시점보다 조금 하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실 텐데 대표님께서 하반기에 여전히 좀 기대감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을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지난 종목 HD 현대미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저희 잠금 해제 종목 가운데 엄청난 상승률을 만들어낸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 안에서도 지금 신고가 지금 3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상한가 터치 이후에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기준으로 36.7%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로봇주 내에서 이 로봇주의 대장주가 i3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회초리 맞았으면 네. 이제 쓰담쓰담도 당해야죠. 네, 이렇게 좋은 종목이 상승을 좀 해줬네요. 네. 오늘 또 갑자기 로봇주들이 다 조정받는데 네, 네. i3 시스템은 여러 가지 모멘텀 부자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성과가 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원적 외선 관련된 쪽의 핵심은 이제 자율주행 쪽도 연결될 수가 있고 네. 자율주행은 단순하게 저희가 차만 보는 게 아니다. 모빌리티나 로봇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들어갈 수 있는 변화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를 나게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인데 실적도 우상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들 쪽에서 모멘텀이 갖춘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챙길 거 챙기고 그다음에
어차피 챙기는데 오늘 점심 내가 쏠까? 이렇게 챙기면 되겠죠? 예, 그러면서 네. 예, 좀 챙기실 건 챙기고 그다음에 부담 없는 비중만 쪽 더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아래쪽에서 아마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가 확인됐기 때문에 네. 어떤 증설 효과까지 감안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계속 끌고 가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i3 시스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이 좀 되셨을 텐데요. 사실 오늘 보이고 있는 주가의 흐름 단기적인 요인이 아니라 실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확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워낙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비중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i3 시스템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LIG 넥스원이 저희 1월 15일에 잠금 해제로 만나봤던 종목이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30%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어내면서 역시나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조선주가 대부분 다 상승을 해서 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LIG 넥스원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을 하더라고요. 지금 더 목표가 좀 올려 잡는 게 좋을까요? 더 가야죠. 더 가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 LIG 넥스원을 보면서 이제 방산 쪽에서 실적 관련된 쪽에 조금 좀 시장이 먼저 생각한 거 네. 그거보다는 좀 나은 실적 나왔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방산 플러스 그러게요. 또 로봇 네. 예 고스트 로보틱스 왜 안 쳐주냐라는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무기 체계 쪽에서 미사일과 관련된 무기 체계들은 생각보다 앞으로 여러 각국들이 아마 관심이 많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법인들 세우고 현지 법인들 세우고 또 성과를 낼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수주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단 매수하신 분들은 네. 끌고 오셨다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 나고 다시 어느 정도 앞으로 강한 탄력을 보일 거라고 계산을 하실지 몰라도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고점대 다 돌파하고 그다음에 약간 또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좀 이격도 살짝 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끌고 가시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또 살짝 역시나도, 줄이셨다가 네. 아마 이런 패턴에서는 다시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정 때 좀 늘려가서 그런 거 있죠. K 증시의 전략 네. 줄였다 늘렸다 이런 관점적으로 약간 지금은 줄이실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의 강력한 흐름이 보여질 때는 비중 조절을 좀 현명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조금 더 이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 집중하면 좋을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입니다. 최근에 워낙 핫한 인공지능 힘까지 더해진다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참 불식이 된 상황이어서 이 주가의 상승 압력을 좀 기대해 볼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산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로 살펴보면 좋을지 바로 비지 사업입니다. 이 두산이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 비지 전자비지 사업 내에서의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좀 내고 있을까요? 비지가 백그라운드인가요? 네. 예? 아닙니다. 예. 네, 전자 부분. 네. 예. 비즈니스 그룹 뭐 이런 거겠죠. 네. 예, 전자 쪽에서의 사업들을 얼마큼 성과를 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주사가 있고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체 사업 쪽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전자, 또 퓨얼셀 그리고 또 유통 그리고 또 디지털 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자 쪽들이 앞으로 이제 성과를 좀 내겠다는 관점들인데 이 전자 비즈에서 뭘 하냐면은 CCL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적층 동박 적층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어디 열심히 또 단순하게 그냥 PCB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보시는 거에서 좀 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FCCL이라고 해서 연성 동박 적층 같은 경우도 강점이 있는데 그런 쪽들이 이번에 엔비디아 블랙웰 시리즈에 단독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기술 인정받았다. 그리고 또 이 확대를 통해서 다음은 루빈 시리즈까지 단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성과를 나는 엔비디아 관련주, 또 AI 가속기 그리고 AI 쪽에 인프라 투자와 확대가 되는 과정 쪽에서 성과를 볼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글로벌 CCL 쪽에서 2위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점점 확장돼서 실적의 기반을 마련하는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매출이 이쪽이 한 8천억대 중반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올해는 1조 2천억까지 나오게 되면은 뚜렷이 실적을 개선하는 사업부가 있다. 쪽에서
그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성장세가 뚜렷하게 기대가 되는 측면입니다. 이제 AI 인프라 투자까지 성과를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주가에도 강력한 상승세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두산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최근에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로 이전하는 지배구조 개편 측면에서 이 문제가 잘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또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해야 할까 그 부분을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네. 이 지배구조 상황에 따라서 자금 구조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이제 그거는 네. 일단 뭐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마무리가 그렇죠.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리스크는 좀 경감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자회사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특히 자회사 제가 가장 깔끔한 거는 실적 좋아서 돈 벌면 되는데 그게 좀 아직 또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뭐 지분 매각 뭐 아니면 여러 관계 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 측이 조금 더 보여줄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밥켓 네. 역시 잘 나가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투자를 위해서는. 근데 그거를 어떤 자금으로 조달하느냐 이런 네. 쪽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되 그래도 두산 테스라까지 있죠. 네, 자회사들 보게 되면 그래도 지금 시류에 맞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앞에 지주회사 입장 쪽으로는 계속 관심은 갖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자회사의 성장세가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부분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두산의 세 번째 키워드 단연 실적을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두산 관련해서 실적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잡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어떠한가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작년은 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실적의 성장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좀 약간 역성장이 살짝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사업부를 통해서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개선세는 뚜렷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두산이 지금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투자 경고가 뭐 그렇게 오른 것도 없는데 주가가 경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해제되게 되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게 14일 날 해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예전에 보여줬던 탄력들이 살아나면서 수급도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과정 쪽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부분부터는 잘 보자. 제가 14일 날 출연했으면 모르겠는데 12일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앞으로 변화 흐름들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 얼마 잡고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네, 지금 기조에서 그 개파락했던 부분들을 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뭐 이제 유럽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AI 센터 짓고 AI 투자한다고 난리예요. 네. 그러면 이런 성과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 때 35만 원대 부분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7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두산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27만 5천 원에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비츠루셀입니다. 리튬 전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인데요. 오늘 좀 주가의 하방 압력이 확인이 되어서 오늘 기회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성장세가 특히나 좀 눈에 띄는 기업인데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네, 오늘은 좀 5% 넘게 좀 네, 밀립니다. 그러게요. 네. 시장에 오해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바로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리튬 1차 전지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2차 전지 아니고 1차 전지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리튬 염화 티오닐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미터기나 그러니까 통신기기, 군용 장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관심이 높고 거기다 리튬 망간 전지 쪽에서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게 되면 막연히 좀 어려우시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앞으로 전력 부족 사태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쪽에서 가장 또 세팅이 잘 돼야 될 쪽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 미터라고 하는 쪽에서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쪽에서 이 관련된 시장에서 1차 리튬 1차 전지 이쪽에서 점유율 20% 수준까지 차지하고 있게 되면은 약간 각축전을 벌이는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마 주요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쪽에서
전력 부족 사태 또 하나 챙겨야 될 섹터다라는 쪽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전력 부족 사태 이 종목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키워드를 바로 연결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와 방산 잡아주셨어요. 대표님께서 방금 이야기해 주신 설명과 좀 유사한 부분일 텐데 에너지와 방산까지 힘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에너지 쪽으로 먼저 보게 되면 네. 에너지가 어디 들어가냐면요. 시추할 때 들어가는 장비 쪽에서 1차 전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요즘 이제 미국은 난리죠. 드릴 베이비 드릴. 예,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추와 그리고 또 앞으로 원유를 끌어올리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북미 지역 쪽에 에너지 기업 쪽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들이 성과를 내게 되면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나도 에너지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이죠. 네. 두 번째 방산입니다. 방산주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 1차 전지가 무슨 방산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무전기, 야시경이라고 그러죠. 왜 또 이렇게 그 까만 영화 보게 되면은 이제 이상한 눈 툭 튀어나온 거 쓰고 보면은 초록색인데 사람은 뭐 약간 좀 진한 색으로 네. 움직이고 이런 것들. 거기다가 또 무기 체계,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미사일에 들어갈 때 유도 무기 안에 들어가는 게 리튬 1차 전지가 같이 들어가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그쪽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약간 실적만 바라보고 좀 무시하는 거 아닐까라는 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매출이 25%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은 의미는 어느 정도 4분의 1 정도의 매출을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도 방산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의 방산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 비츠로셀의 세 번째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뭐 실적이 최근에 워낙 탄탄하게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얼마나 더 성장할까 기대가 되는데 지금 목표가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영업이익 한 500억대 나오다 네. 보니까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시장이 조금 약간 좀 출렁임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 대비해서 살짝 좀 먼저 갔다는 쪽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나올 실적까지 생각하게 되면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신규 사업 쪽에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지 보셔야 되겠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업황이 좀 위축돼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하기 좀 힘들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난번 고가 영역들은 충분히 다시 도전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목표가 한 31,000원대 정도까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정정해서 잡겠습니다. 약 한 23,000원대로 잡아보면서 아직까지는 추세선 안쪽에 있다. 네. 안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지금 좀 매력적인 가격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목표가 31,000원, 손절가는 23,000원에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